저는 지금 네팔 포카라에 있습니다. 마차푸차레로 가는 마르디 히말 트레킹을 마치고 포카라에서 며칠 쉬면서 그동안 못 찍었던 유튜브 영상도 찍고 그럴 계획입니다. 여기는 지금 페웨와 호수 근처에 있는 한 카페고요. 저쪽 뒤로는 마차푸차레가 보이는데 영상에 잘 담길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제 트레킹 하면서 스타트업 얘기도 좀 하고 그러려고 했는데 트레킹 자체가 이제 힘들고 3000m 이상 올라가고 나면 약간의 이제 산소 부족으로 인해서 호흡도 가빠지고 걸으면서 얘기한다라는 거는 좀 사실상 불가능한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또 따로 촬영을 하게 되네요. 그리고 저는 계속 이런 형식으로 촬영을 해와서 그런지 좀 이게 편한 것 같아요. 제가 사실 지난 모임 이후 그리고 계속 생각해오던 주제가 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좀 자꾸 잔소리하는 것 같고 좀 혼내는 것 같고 그래서 영상을 잘 못 만들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몇 번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이 얘기는 중요한 얘기라서 꼭 해야겠다 싶어가지고 일단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게 어려운 얘기여서 쉽게 이야기를 막 하지는 못하겠더라고요. 어쨌든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돈을 쓰잖아요. 사람은 돈을 어디다 쓸까 생각을 해보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돼요. 우리가 굉장히 합리적인 소비를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사람들은 그렇게 합리적인 소비를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두 가지 조건이 뭐냐면은 첫 번째는 네거티브한 상황이 되어야 되고 두 번째는 파지티브한 상황이 돼야 되는데, 우선 네거티브한 걸 얘기해 보자라면은 당장 나에게 큰 피해가 올 것 같은 상황, 당장 내가 돈을 쓰지 않으면 어려워질 것 같은 상황, 예를 들어서 어떤 소송에 휘말리거나 그럴 때 변호사비를 쓰는 거를 우리는 주저하지 않죠. 물론 일반인들이 변호사비를 써야 될 경우가 많은 건 아니지만 좀 더 일반인에게 가까운 걸 보면은 어디가 아픈 상황, 그래서 병원에 가고 병원에서 이거 이렇게 치료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그거 얼마예요? 좀 비싼데? 어디 딴 데 알아보면은 5,000원 더 싼 데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잘 안 하거든요. 그냥 병원 가면은 어디 아프다, 이 약 먹어야 된다, 그러면은 처방전 준 대로 약 사고, 어떤 고통스럽거나 큰 피해가 될 때 우리는 즉각적으로 돈을 소비하게 돼요. 반대로 파지티브한 상황은 뭐냐면은 이제 이 돈을 써서 나에게 긍정적인 효과가 나는 거, 좋은 효과가 나타나는 거에 돈을 쓰는데, 그 좋은 효과가 나타나는 게 굉장히 체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거에는 사실 돈을 잘 안 쓰고, 어디에 돈을 많이 쓰냐면 즉각적으로 반응이 오는 것들, 거기에 우리는 돈을 주저하지 않고 쓰게 되는 거죠. 좋은 옷을 산다든가 가방을 산다든가, 내가 그걸 입음으로 인해서 좀 더 멋있어질 것 같아, 아니면은 좀 더 기능이 좋을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즉각적인 반응이 오는 것들에게 돈을 쓴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반대로 생각해 보면 사람이 돈을 쓰게끔 하는 거에는 두 가지가 충족이 돼야 돼요. 둘 중에 하나가 충족이 돼야 돼요. 하나는 그 사람의 어떤 고통으로부터, 문제로부터, 두려움으로부터 해방시켜 줄 수 있는 무언가를 제공하거나, 아니면은 즉각적인 만족감을 줄 수 있는 무언가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음식이라든가 음료라든가 술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 상당히 주저하면서 돈을 쓰는 경우는 많지 않거든요. 왜냐하면은 즉각적인 만족감을 주기 때문에, 그걸 먹음으로 인해서.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지금 한 달 동안 돈을 어디다 쓰나. 생각보다 굉장히 합리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소비에 쓰는 돈은 굉장히 적어요. 나머지는 정말 즉각적인 만족감을 주거나 현재 나에게 처해 있는 고통을 해소하는 데 쓰거나, 거의 그 두 가지에 사람은 90% 이상의 돈을 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부합할 때 우리는 상대에게 기꺼이 지갑을 열게끔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스타트업 하면서 좋은 기술을 만들고 좋은 서비스를 만들고 좋은 기술을 개발하고 하는 거 정말 다 좋은데,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만든 무언가를, 제품을, 그리고 서비스를 고객들한테 팔 수 있어야 해요. 즉 고객이 기꺼이 우리 거에 돈을 지불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걸 어떻게 할 것이냐, 그 즉각적인 만족감을 주는 무언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스타트업을 고민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되게 천박하게 생각하고 깊이 있게 고민을 하지 않아요. 정말
우리가 만든 제품, 우리가 만든 서비스를 사야 할 이유가 100가지쯤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한 사람이 그 100가지 이유를 모두 충족해서 하는 건 아니고, 그 중에 어떤 사람은 이런 이유, 그 중에 어떤 사람은 이런 이유 때문에 지불하게 되지만, 돈을 지불해야 할 이유가 충분하지 않다라면은 사람들이 그거를 사야 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지불해야 될 이유를 충분하게 만드는 거, 그거에 대한 깊은 연구가 필요하고, 레드오션이냐 블루오션이냐라는 거를 다른 각도에서 생각을 하면은, 레드오션은 사람들이 이미 거기에 돈을 지불해야 하는 이유를 알고 있는 게 레드오션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블루오션이라는 거는 아직 사람들이 거기에 돈을 지불해야 할 이유를 잘 모르고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돈을 지불해야 하는 그 새로운 이유를 인지하고 그게 자기화되고, 그래서 돈을 쓰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그 사람들을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 설득하는 과정을 어떻게 설계하느냐, 저는 이게 바로 사업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스타트업에서 가장 중요하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이 이 사업화 부분이에요. 고객이 우리 제품을 써야 하는 이유, 그걸 만들어내고, 그리고 또 그거를 고객에게 설득을 시키는 이 과정, 이 과정에 대해서 정말 많은 고민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흔히 스타트업 하는 사람들의 어떤 일반적인 루틴이 있어요. 사업계획서 만들고, 그걸로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지원을 해서 지원을 받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투자자를 만나서 투자자를 설득하고, 그래서 초기 투자 자금을 유치하고, 여기까지는 다들 잘해요. 이렇게 스타트업 하려는 사람들이 대부분 똑똑하고 공부도 많이 했고 아이디어도 좋고, 뭐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할 수 있는데, 그 이후에 이렇게 만든 제품을, 새로 개발한 제품을 어떻게 고객에게 팔 것인가, 이런 소위 말하는 장사꾼적인 마인드를 갖춰야 되는데 그걸 잘 못하는 거죠. 정말 장사꾼처럼 이거를 어떻게 팔아먹을 것인가, 어떻게 고객이 우리 제품을 사게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정말 많은 고민과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스타트업이 무슨 기술 경진대회도 아니고 공익사업도 아니고, 분명히 스타트업도 비즈니스거든요. 근데 비즈니스적인 접근을 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부분을 많이 못하고 있는 게 사실이다. 그렇다면 사업화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은 이제 정말 어려운 거죠.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람이 돈을 쓰는 상황은 두 가지 있다라는 거를 먼저 이해했으면 해요. 그러니까 소비자의 심리를 이해해야 된다라는 뭐 그런 상투적인 말이 되겠죠. 그래서 정말 거짓말이 아니라 사기치는 게 아니라면은 우리 제품을 사용해야 하는 이유, 우리 제품을, 우리 서비스를 사용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정말 많은 스토리와 합리적인 근거와 또 논리적인 설득과 또 아니면 감성적인 감정에 호소하는 것이든 뭐 이미지 메이킹이든 이런 과정들을 해나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 제품을 썼을 때 고객이 즉각적으로 어떤 이득을 볼 것이냐, 아니면 어떤 고통으로부터 해방될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가지고 우리 제품을 파는 거에 대해 설득을 해나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설득 과정이 그렇게 쉽게 되질 않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우리 제품을 써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뭐 10가지 정도를 만들었다고 쳐요. 굉장히 합리적으로 우리 제품을 쓰면 좋은 이유, 그리고 감정적으로 이걸 썼을 때 느끼는 만족감, 뭐 어떤 이미지적으로 멋있어 보이는 모습, 뭐 그런 것들을 만들었다고 하고 그거를 고객에게 보여줬어요. 그러면은 고객이 그거를 보고 한 번에 설득이 될까? 그것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반복 학습이 필요해요. 여기서도 괜히 큰 회사들이 이미 다 알려져 있는 브랜드를 계속 똑같은 방식으로 광고를 송출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게 저는 비즈니스의 가스라이팅 과정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 가스라이팅 과정이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레드오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커피를 마시는 이유 다 알고 있어요. 커피를 마셨을 때 내 몸에 어떤 효과가 오는지, 어떤 반응이 오는지, 어떤 만족감이 드는지, 그런 거 이미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길거리에 지나가도 커피숍이 보이면은 커피 한 잔 마실까? 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레드오션이 아니라 블루오션이라면은 정말 새로운 음료, 그게 나왔을 때 이게 맛있다, 이거 진짜 괜찮다라는 거를 끊임없이 계속 홍보를 해서 요즘 그게 괜찮다는데 한번 먹어볼까? 에이 됐다, 뭘 먹어봐. 그러다가 그게 맞아, 괜찮다고 했었지. 또 지나가다가 또 한번 맞아, 그게 또 생각나. 이런 과정 속에서 지갑을 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좋은 제품을 만들면 고객이 사주겠지 라고
생각하는 거는 이제 굉장히 낭만적이다. 좀 더 나쁘게 얘기하면은 아마추어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저는 어떻게 제품을 홍보를 했는가, 그리고 고객이 사게 만들었는가,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면은, 일단 저는 이제 물류 시스템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물류 시스템을 사용하면 물류 회사의 사장과 직원이 모두 만족해야지만 이걸 구입할 거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사장에게만 굉장히 좋은 건데 직원들은 더 피곤해진다. 그러면 직원들 쪽에서 거부가 일어날 거고, 직원들은 굉장히 좋은데 사장은 돈만 더 써야 된다. 그러면 직원 쪽에서는 도입을 원하지만 사장은 도입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직원과 사장이 모두가 다 좋아진다라는 거에 초점을 맞춰서 홍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스템의 홍보 문구 중에 그런 게 있었어요. 직원들은 야근에서 해방돼서 활짝 웃습니다. 사장님은 인건비가 절감돼서 활짝 웃습니다. 이렇게 워딩은 정확하지 않은데 이런 벌써 저도 2년 지났다고 까먹었네요. 어쨌든 이런 내용의 문구였어요. 직원들은 이거를 도입하면 잡무가 줄어들기 때문에 야근을 줄일 수 있다. 일찍 퇴근할 수 있다. 라는 거에 초점을 맞췄고, 사장님에게는 이 시스템을 도입하면은 직원 5명 쓸 거를 4명만 써도 된다. 한 명의 인건비를 줄일 수 있다. 이런 쪽으로 홍보를 했죠. 그래서 시스템을 도입한다라고 미팅 요청 같은 게 오면은 그 미팅 요청을 한 쪽이 실무자다. 그러면 이걸 도입하면은 정말 잡무가 줄어든다. 이쪽으로 위주로 설득을 많이 했고, 연락 온 사람이 사장님이다. 그러면 이거 하면은 무조건 인건비 줄어든다. 그쪽에 초점을 맞춰서 설득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장님에게는 이런 시스템을 도입하면은 우리 물류센터가 굉장히 현대화된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신규 고객들을 유치하기가 좋다. 물류 서비스를 맡기려는 신규 고객들을 유치하기가 굉장히 좋다. 이런 쪽으로 설득을 했습니다. 이제 스타트업이 만드는 제품이나 서비스들은 굉장히 좀 미래지향적인 것들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합리적으로 그리고 논리적으로 설득을 하면은 그거를 써야 할 이유는 분명한데 당장 딱 지갑이 열리진 않거든요. 그래서 당장 지갑이 열리게끔 하는 즉각적인 반응이 오는, 아까 얘기한 네거티브한 요소를 없애주거나 포지티브한 요소를 즉각적으로 넣어주거나, 이런 요소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 그걸 가지고 홍보를 해야 된다. 마케팅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만드는 제품이 천연 세제예요. 그래서 이거는 옷감도 상하지 않고 폐수를 많이 배출 안 하고 환경에도 좋고, 그래 환경을 생각하면 이걸 써야지 라는 거에 초점을 맞출 수 있지만, 그거는 저는 플러스 알파라고 생각하고, 정말 홍보를 해야 되는 포인트는 네 옷감이 상하지 않는다, 네 옷이 새 옷처럼 계속 유지가 된다 라는 쪽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근데 스타트업은 약간 좀 이렇게 몽상가들이 많다 보니까 이게 환경에 좋다 이런 쪽을 더 강조하고 싶어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궁극적으로 내가 하고자 하는 방향성인 거지, 고객도 그 방향성을 같이 늘 공감하고 맞춰가야 될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환경을 보호한다라는 측면보다는 너의 옷감을 새 옷처럼 잘 보존해 줄 거다, 네 옷이 상하지 않게 해줄 거다에 더 초점을 맞춰야 돼요. 제가 마케팅 전문가는 아니라서 이런 얘기 하는 게 조금 어설플 수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스타트업을 하면서 어떤 제품을 만들고 있다라면은 내가 만드는 제품이 고객에게 즉각적으로 어떤 만족감을 줄 것인가, 어떤 이득을 줄 것인가, 어떤 부정적인 고통으로부터 즉각적으로 어떻게 해소를 시켜줄 것인가, 이 즉각적인 거, 정말 즉각적이면 즉각적일수록 사람들은 돈을 빨리 꺼내요. 그래서 우리 제품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장점과 좋은 요소들 중에서 더 즉각적인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더 부각시켜서 홍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사업화의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정말 저는 자기들이 만든 제품과 서비스를 정말 잘 팔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물건들을 팔아서 돈이 들어오잖아요. 그거는 어떤 지원금이나 투자 유치보다도 훨씬 더 가치 있고 훨씬 더 에너지가 많고 훨씬 더 무궁무진한 발전 가능성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스타트업 하시는 분들이 지원금, 투자에는 되게 집중을 하지만 우리 제품을 팔아서 어떻게 빨리 이익을 남길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너무 게으른 게 아닌가. 정말 법인 통장에 1, 4분기를 마쳤는데
통장에 1억이 있었는데 우리 제품을 팔아서 2, 3분기가 끝났는데 법인 통장에 2억이 남아있다. 이거 가지고는 정말 할 게 많거든요. 근데 투자 유치를 해서 투자 유치금 1억을 받아왔다. 10억을 받아왔다. 이거는 정말 순식간에 사라져요. 근데 내가 비즈니스를 해서 벌어들인 돈이 계속 누적이 된다. 이거는 화수분처럼 끝없이 샘솟는 대단한 샘물이거든요. 이걸 가지고 있다라면은 우리는 비즈니스 하기에 너무너무 많은 새로운 가능성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돈을 많이 버시라 이게 아니라 정말 스타트업을 해서 내가 이 스타트업 비즈니스로 뭔가 내가 꿈꾸는 무언가를 하고 싶다라면은 그만큼 이 사업화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야 된다라는 거고, 그렇게 해서 우리한테 돈이 누적이 됐을 때 우리는 그걸 가지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정말 많다. 똑같은 1억이라도 투자로 받은 1억과 내가 번 1억은 정말 질적으로 다르다. 그걸로 할 수 있는 일이 같은 1억인데 이상하게 그게 더 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많아요. 그거는 정말 비즈니스를 해보시고 그 경험을 해보셔야 느껴보실 텐데, 여러분들도 단계별로 사업화하는 거, 그거에 정말 신경을 많이 써야 되고, 우리 비즈니스가 언젠가는 이렇게 하면은 잘 될 건데 그 시간이 필요하다. 근데 그 시간을 무조건 투자금으로만 때우려고 하지 마시고 사업화해서 우리가 돈을 버는 데 초점을 맞춰가지고 비즈니스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꿈꾸는 거를 만들어내려면은 3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한다면은 0년부터 3년까지는 무조건 개발만 할 거야. 그리고 그게 완성되면은 우리는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물론 그런 비즈니스도 있어요. 그런 거는 저는 정말 실패할 확률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이 3년이라는 그 단계에 이르기까지 과정, 중간 과정에 어떻게 비즈니스를 할 것인가, 어떤 부분을 어떻게 사업화를 할 것인가, 이거를 부분 쪼개서 설계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순대국밥집을 열었다고 쳐요. 근데 어떤 최고의 국물 맛을 내기 위해서 그 육수를 개발하는데 1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쳐요. 근데 순대국밥집을 열어놓고 1년 동안 장사를 안 하면서 거기서 국물만 연구하고 있다. 여러분은 이런 사람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는 사람이죠. 국밥집을 열어놓고 국밥을 안 팔면서 국물 개발만 하고 있다. 1년 동안. 정말 이상한 건데 그게 바로 스타트업이에요. 가게는 열어놓고 국밥을 팔지 않는 이상한 가게. 만약에 제가 국밥집을 내가지고 1년 동안 국물 연구만 하고 있다라면은 여러분들이 저한테 어떤 조언을 하시겠어요? 아니, 그냥 일단은 지금까지 나온 걸로라도 조금이라도 팔고, 팔면서 고객들 반응 보면서 좀 부족한 거 보충하고 또 개선해보고 또 고객들 반응 보고 이렇게 하라라고 얘기하지 않을까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그럴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스타트업이라는 특수한 상황은 있지만, 우리는 스타트업이니까 뭐 1년 동안 3년 동안 돈 안 벌어도 상관없어. 우리는 어차피 기술 개발만 끝나면은 사람들이 우리 서비스를 다 써줄 거야. 이런 생각을 하면서 개발하고 있는데 이거 굉장히 나이브하다. 절대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해도 되지만 그렇게 해서 성공하는 거는 굉장히 어렵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내가 정말 큰 목표를 가지고 어떤 긴 호흡으로 가야 될 어떤 방향성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 부분 잘게 쪼개서 어떻게 사업화를 할 것인가, 어떻게 끌고 나가 볼 것인가, 어떻게 고객들을 만날 것인가, 어떻게 고객들에게 가스라이팅을 할 것인가, 우리 서비스가 좋다라는 거를 어떤 방향으로 알릴 것인가, 감정적으로 알릴 것인가, 논리적으로 알릴 것인가, 합리적으로 알릴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단계 설계와 단계 플랜이 있어야 된다. 그거는 투자와 지원금과 무관하게 당연히 스타트업을 하려는, 그러니까 당연히 회사를 하려는 사람의 기본 마인드여야 된다.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